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정채입니다. 빅브라더를 꿈꾼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84년 조지 오웰, 1984 조지 오웰.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1984입니다. 빅브라더를 꿈꾼다 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커다란 데이터망을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무슨 구축 시스템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 그게 전부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감독원을 설립하고 싶은 거죠. 감독원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모든 부동산 규제, 감독, 전산화를 다 일임을 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모든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겠다. 계좌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 계좌 다 보겠다 이겁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 계좌 다 보고 그 사람들 재산 다 관리해 보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간단하잖아요.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고지서 받아보면서 더 이제 확실히 아실 것이고, 증여, 자식한테 증여하는 거 그거 아주 싫어라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거죠. 팔지도 못하게 해요. 양도세를 엄청 높이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세율 높이는 걸 좋아라 하고.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면 국가에다 헌납해야죠. 헌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그거를 강제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체납자로 해가지고 공매하는 방법이 가장 스무스하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많이 과세를 해야 되고, 일단은 생전에 증여세 과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에서 또 과세하고. 그런데 이제 상속세 가지고 이제 체납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증여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일단 확 높여가지고 부동산 가격 잡는다는 모순된 정책을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살기 싫다.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하면서 이민 많이 가고 자산가들이 많이 갔잖아요.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죠. 돈 가지고 나가는 걸 막아야죠. 양도소득세 내고 세금 내고 그 대금을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확 높여버리면은 일단은 국가가 먹을 만큼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팔을 주고 네가 이 가지고 나가거라. 나가려면은 이런 식의 이제 심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이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겁니다. 극히 제 주관적인 느낌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괜한 것 가지고 시비 걸어서 논쟁하자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올 세수가 좀 부족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경제가 어지러면 가정의 경제만 보더라도 우리 가장이 흥청망청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 줄이고 담배 2갑 필 거 1갑 피고 술 한 달에 10번 먹을 거 5번 먹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안 먹는 것이고 담배 끊는 것이고 이러는데 이 정부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선심 쓰듯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줄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다 논리가 있죠. 미명이 있고, 기초소득 어쩌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다못해 가정을 생각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안 쓴다니까요. 소비를 줄인다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쓸 거를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예산을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해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축소를 해야지. 예산을 계속 늘려가니까 아예 세수가 그러면 그만큼 자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이거 높여보면 5년 동안에 4조 이상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높여가지고 또 세금 더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증여세 또 높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걷어들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걷어들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익 계산을 해보면 전혀 손해날 것이 없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원흉 아닙니까? 이게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야 투기가 뭐냐면 그런 거 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런 거 묻지 마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투기 세력은 다주택자라고 일단 하자 하면서 다주택자들 막 뭐라 하면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집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집도 없는데 말이지 그게 무슨 10몇억을 하고 20몇억을 하면 사람이 배가 아파 죽겠죠. 그러니까 성질 나고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을 그러면 좀 더 환수해 버려야지 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그럼 거꾸로 해야죠. 본인은 집 안 살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주택자가 자꾸 본인들을 위해서도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자들을 왜 대출을 그렇게 규제를 하냐고요. 그러면 보유세 때문에 이렇게 금매가 나오고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니까 사게끔 대출을 규제를 하지 말고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대출을 규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통한 전세 대출도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분 입장에서도 집값 좀 떨어질 조짐이 있는데 자꾸 실수요자들이 연끌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받쳐주는 바람에 못 떨어진다 안타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그러면 집 사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이 서민들이 집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12월 13일 그 대책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 보고 집 사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그런 거는 그 자체는 서민들 보고 평생 월세 사르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서민이에요. 서민이고 뭐를 위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위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감독, 규제, 철저, 발본색원, 척결, 괴멸 이렇게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진심이 뭐냐? 진심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뭐든지 한 번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좀 비껴볼 줄 알아야 된다. 한번 꽈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하 이게 뭔가가 빅브라더를 구축하고 있구나. 빅브라더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현황판 이렇게 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황판을 놓고 뭔가가 자료화를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하면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손에 다 쥐고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 있고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얼마를 줬고 그리고 언제 이 빌딩을 팔았는데 그게 한 돈 2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200억의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에 누구 자식들한테 어떻게 증여로 몰래 갔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집 살 때마다 전부다가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 자금 출처 계획서를 가지고 또 자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무조사죠. 그러니까
세무조사에 를 국토부가 한다 이거요. 그러면 국세청은 국토부 밑에 있는 소관관청이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기재부 뭐 밑에 그 감독 받을 그 때도 아니니까 독립청이다 보니까 국토부 지금 뭔가 그 지휘를 받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 거기서 자료 던져주면 증여세 세무조사하기 바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청이 세무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고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왜? 이거 조사해봐라 저거 조사해봐라 그거를 내사를 본인이 다 하잖아. 자금 추적 자하니까. 세무조사의 기본이 자금 추적인데 자금 추적을 본인들이 다 해버리니까 국세청에 나가가지고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징수만 과세만 하고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세청의 조사 권한을 나중에는 다 뺏어버릴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조사 권한을 뺐으면요, 그게 상당히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국세청의 부패 비리는 조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왜 조사 부패 비리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돈이 오고 가니까.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100억 맞을 거면 돈 20억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30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로 그렇게 해 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이 시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그럴지도 모른다. 제가 보면은 그것도 탐이 나죠.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탐을 내려고 하면 한이 없다. 그리고 국가 송무 이런 시스템도 지금은 예전에 고검에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를 달리 가지고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건 가지고 있는 것들도요, 다 의외로 돈이 됩니다. 겪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항상 그게요, 사건에 따라서 오케이 해주느냐, 야, 더 이상 상고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돈이 돼요. 그리고 부정부패, 부패가 비리가 적발이 되면요, 그 검찰이 착 가가지고 일부러 척결해 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검찰이 하는 행동들도 이렇게 보면요, 다 이렇게 정치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급수가 3급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 정치단 말입니다. 정치. 그래서 정치 검찰이 되는 거예요. 밑에 평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도 그러냐. 법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작을 할 때는 있잖아요. 속도를 빨리 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적출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기소되면 빨리 그 법원으로 가가지고 빨리빨리 판결 받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용 써버리면 용 쓰는 거죠. 용 쓰면은. 법원이 그러면 정가 내유가 없다는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받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뢰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화만 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왜 그리고 기존의 변호사들이 그 정가 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 본인들도 밖으로 나오시면 알게 된다. 네? 안에만 있으면 모르죠. 밖에 있어 보면은 또 안과 밖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로 묻어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완벽한 방법은 판결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판결로 이겨가지고 부정부패를 해도 그걸로 싹 해가지고 판결로 끝나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건들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입법, 행정, 사법까지 뭐 다 장악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하나하나씩 다 접수를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재산 있는 사람들을 확 제압을 하려면은 그런 그 감독원보다 더 센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이 필요하죠. 거기서 이제 모든 계좌를 다 떠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추적할 수 있고, 자금 출처 조사할 수 있고, 세무조사 권한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그까지 뭐 국세기본법이야 뭐 바꿔버리면 되죠. 법 바꾸는 거는 쉽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을 떠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참 괴로워.